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P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 시간입니다. 미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을 돌파했지만 13일부터 닷새간 코스피 지수는 2.1%가량 상승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국내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 예상치가 낮아졌다는 소식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주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뱅가드 이슈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국내 증시 상승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2천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도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도환입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 2.16%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코스피 주가는 연초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연초 대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상승률만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우위에 나섰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투자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워낙 경제 지표가 좀 좋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점점 비등할 정도로 상당히 좀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해왔던 긴축 정책으로부터 성장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록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일단 주식시장을 먼저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될 경우에는 3년 정도 지나면은 재정 적자가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호재이기는 합니다만은 재정 적자가 빨리 감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재정 협상을 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좀 늦게 회담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느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시장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5년 만에 1조 달러 아래로 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좀 축소시켰고, 그리고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세금을 늘렸기 때문에 세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재정 적자가, 또 정부의 부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현재 이런 속도로 가는 것은 일단 금융시장 쪽에서는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 좋은 모습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제조 경기는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소비 경기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월 뉴욕 제조지수 같은 경우 3월 달에는 플러스 3.05였었는데 4월 달에 3.05였었는데 지난 5월에 발표한 이런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1.43으로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시에서 발표하는 이 제조 지수는 뉴욕 근처에 있는 제조 경기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뉴욕시 전체가 복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제조 경기를 전체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4월 산업 생산도 0.5%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달에 0.3% 증가해서 좀 마이너스 상태로 바뀐 것인데 예측치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은 제조 경기가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비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서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발표되는 이런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함께 살펴봤을 때 미국 경기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년 만에 1% 미만으로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인도 그리스와 함께 상당히 부채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1% 미만으로 비록 1년 미만짜리 채권이지만 발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금 시장 쪽에서는 스페인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적으로는 GDP가 마이너스 0.2%로서 6분기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다면 유럽의 모든 국가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이 현재 유럽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GDP는 1분기에 0.9%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3.5%라서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승이 보다 상당히 좀 높고 또 예측치보다 2.7% 예측치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라울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실 경제 모습들은 주요 경제권의 중앙은행장의 성적표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재미있는 외신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해보면은 각 어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장의 성적표를 매겼는데 A-를 받은 사람이 일본의 구로다 총재입니다. 그리고 B를 받은 것이 버냉키 의장, C를 받은 것이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제 성장률하고도 성적이 거의 일치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1분기에 3.5%가 올랐고 미국은 약 2.5%, 유럽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금융 완화를 누가 더 많이 추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적표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주가 성적 또 GDP 성적이라는 면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 경제가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시킨 것은 이제 또 금융 완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낙폭 과대 업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고 투자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200포인트까지도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큰 흐름이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한다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역시 현재까지 올 들어서 하락이 좀 심했던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하락이 심했던 업종은 운송 업종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업종인데 현재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도 하락이 심했다는 측면과 또 미국과의 커플링 문제도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보통 6월, 7월, 8월을 북극의 얼음이 녹는 해빙기라는 그런 말을 써서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개 이 북극 얼음이 녹을 정도로 상당히 혹석이 여름이 아주 더위가 되면은 에너지의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먼저 선취하는 것이 5월, 6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5월 또 6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먼저 선취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지난주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비로소 이제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난 것이 현재까지의 전 증권회사의 어떤 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발표한 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를 나타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춘 반면 일본은행은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높였습니다. 한일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맞을 경우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역전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 한국은 3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세를 보여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수 침체에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까지 겹친 한국 경제. 응급 처방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